굿모닝. 우리나라 그 산이나 아니면은 강가에 보면은 다 이런 운동시설이 있어요. 그죠? 우면산에도 이런 그 운동시설이 있는 곳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여기 동남도는 헬스장,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정말 그 국민 수준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거 여기다 이렇게 다 놔둬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고, 대단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까 저 안에 들어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최근에 그 댓글을 주신 분의 그 댓글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윤성휘라고 하는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한 지역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목을 매는 사람들과 전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고 꿈꾸는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즉 한국의 정치의 모습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지금 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을 두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시죠. 돈 벌어서 직원과 직원 가족들을 챙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경제를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과거 개인적인 역사와 이력과 지금 미국의 정치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력을 지금 비교를 하신 거죠. 열심히 사는 국민들 세금 받아서 호의호식하는, 그리고 자자손손 누리는 사람들이 무슨 고생을 알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큰 꿈을 꾸고 원대한 목표를 갖기를 바라봅니다.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달라. 우리나라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닌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돈을 벌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트집 잡는 거, 남의 잘못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막 사람들에게 부풀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동이죠. 그런 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 것 같아요. 전 요즘 저 미국 돌아가는 거 보면 참 많이 부럽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들, 그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그렇고, 대통령은 아니지 그 사람. 클린턴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지금 보면 아들이 장관한다 그러고, 그죠? 트럼프 주니어.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선거 자금을 그렇게 막대하게 대고 또 지금 또 장관직 하나 또 맡는다고 그러고, 헷갈리잖아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그들의 지금 색깔들을 보면 지금 그 미국의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억만장자, 돈을 많이 벌어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각을 지금 많이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정치는 맨날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죠? 과거에 어떤 국회의원의 부인이 법인카드를 써서 10만 원을 썼네, 어쩌네. 또 과거 무슨 대통령의 부인이 자켓을, 어디 자켓이? 크리스찬 어디지? 샤넬? 자켓을 어떻게 했네 이런 것부터, 또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무슨 가방을 했네. 내가 다 과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다 과거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몇 년째 그런 이야기로 과거 이야기. 심지어는 일본의 앞잡이들이 일본 친일파 어쩌고 전부 과거 얘기잖아요. 늘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정치판이지. 정치판이 맨날 과거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뭐 민생을 챙기는 뭐 국회가 되자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쪽이 정권을 잡든 이쪽이 정권을 잡든 똑같잖아. 사실 보면 안타깝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은요, 미국은 지금 이 지구촌을 떠나가지고 지금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근데 현실적으로 또 가능하잖아요. 그만큼 파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스리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들은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들 교육은 그렇게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세계인이고 미국인으로서 세계를 뭐 이런 건방진 생각, 우리 입장에서 건방진 생각이지만 사실은 부러운 생각이죠. 생각을 한다. 늘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미국인들도 과거의 정치인들이 뭐 부정부패하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에게 불문율로 내려오는 것은 과거에 지나간 정치인, 지나간 대통령을 뭐 크게 뭐 하지 않는다. 감옥 갈 대통령 없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감옥 갈 일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털면 왜 안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털어서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거 터는 것보다 미래로 그냥 나가자.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잘못한 게 많잖아. 잘못한 게 많지만 그거보다는 장점이 많으니까 국민들이 그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오쌤 맞아요. 정말 우리나라 정치판 정말 썩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요, 이거는 꼭 정치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문화 성향이요. 그런 문화를 만든 것 자체가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다 과거 지향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조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그 교육을 한번 보자고요. 사실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미국의 교육은 미국 캐나다의 교육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교육이고 한국의 교육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교육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 대한 공부잖아요. 어떤 정답이 딱 있죠. 정답을 선생님은 알려주고 정답을 빨리 찾는 것을 알려주고 또 학생들은 정답을 외웁니다. 정답 빨리 찾기를 하는 것이 쪽집게 선생님이고 그것이 공식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답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의 산물이죠. 과거 누군가가 뭐를 연구해서 여기 있다 하고 이게 진리다 하고 만들어놓은 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답 뒤에는 또 새로운 정답이 항상 있죠. 그러면 새로운 정답은 또 과거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 교육은 정답에 집착하지 않죠. 정답은 과거의 산물이니까 정답은 정답이고 앞으로 나가죠. 다시 얘기해서 미국 교육에서는 정답 찾는 시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는 과정이 어떻게 됐든 답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수학 시험 문제는 실제로 문제풀이 과정을 보는 시험 거의 없잖아요. 정답을 알아내는 시험이지. 그런데 미국 캐나다의 수학은 과정을 보는 것이 수학이지 정답을 보는 것이 수학은 아니거든요. 그럼 풀이가는 과정. 그 다음에 그들은 선생님이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만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해서 엉뚱한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자체도 항상 미래지향적이죠. 그런 미래지향적인 교육 방식 때문에 일론 머스크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서구 문명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그런 창의적인 도전으로 인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도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 집착해서 이미 남들이 갔던 길을 너도 따라가. 길을 만들어서 가지 말고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열심히 따라가. 근면성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 자체가 과거지향적입니다. 매우 과거지향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다 과거지향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어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답, 그러니까 이런 게 정답이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 다음에 강남권에 가서 살고, 좋은 동네 가서 살고, 넓은 아파트에 가서 살고, 이게 다 정답이 있는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다 정답이 있는 사고방식이라고요. 그렇게 하고 미래가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쌤, 그 말이 아니요?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거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거, 정신적인 편안함과 육체적인 편안함이 있겠죠. 육체적인 편안한 거, 제일 편안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누워있으면 되지. 제일 편안하잖아.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거보다 더 편한 게 어디 있어. 그러죠? 그건 아니잖아. 저는요, 행복하게 사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사는 거.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열정과 스트레스의 차이.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열정적으로 하면서 도전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건 그렇네. 그럼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떤 일 하고 싶니? 많은 경우는 모릅니다. 그냥 모릅니다. 왜? 우선 당장 중간고사 보기 바쁘고 우선 당장 점수 내기 바쁜데 뭐 미래에 내가 뭐가 될 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무슨 경험이 있어야지 뭐가 되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하죠. 내가 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도전해보고 저것도 도전해볼 때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걸 허락하지 않죠. 허락할 정도의 여유가 없죠. 야, 한가하게 무슨 이거저거를 해. 당장 시험 공부하고 점수 따야지. 그때 아까워 대학을 어떻게 가? 이거잖아요. 가장 안전한 길로 가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의대잖아요. 이미 검증된 길. 그나마 그래도 먹고 사는데 그게 지장이 없는 검증된 길. 그래서 의대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서구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요. 그 정도로 노력할 정도의 열정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창의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 의사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죠. 여기서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은 삶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니까. 그거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은요, 먹고 사는데 적어도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돈은 많이 벌고, 예를 들어서 그냥 시쳇말로 그냥 의사라든지 전문직 어떤 거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 경우에는 이제 예외지만, 많은 경우에는 정말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시켜서 의대를 공부를 해서 그나마 그게 나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의대에 갔고 하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살게 됐고 그냥 한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열정을 기대하기는 참 힘듭니다. 열정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오직하면 어느 분 말씀대로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분노가 나를 금메달을 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라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분노 때문에 내가 금메달을 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 없는 말일 겁니다. 근데 충분히 안생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고 일을 팍팍 깔면서라도 이기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팍싹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어디에 이르는 거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금메달 안 따더라도 자기는 올림픽이 너무나 즐거웠다. 이런 세계 무대에 와가지고 정말 즐기면서 했다. 즐기거든요. 즐기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운이 좋았고 또 잘하다 보니까 금메달을 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분노가 나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금메달 안 따고 말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가 많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도 주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자꾸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거를 막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또 거기에 결정적으로 우리 교육이나 우리 사회가 부족한 거는, 서양 사회에 비해서 부족한 거는 도전의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네. 그 트럼프가 아니죠,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닌가요? 네. 그렇게 자기는 돈이 많은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본 적은 없다고 했잖아요. 자기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지. 돈 자체를 벌기 위해서 뭐 자기가 일해본 적은 없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에 그런 광고를 했다고 그러죠. 무임금으로 월급은 안 주는데 주당 8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찾습니다. 그래서 없을 것 같아요. 이때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 그 뭐 컨테이너 박스인가 그런 그 집을 그 자기 혼자 거기서 살면서 그 부자가 거기에서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일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 네, 아니죠. 정말 자기는 상상을 이렇게 가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네? 도전. 로켓을 싹 올리고 뭔가를 도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도전 속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런 도전이 없었으면 전기차가 굴러 다닐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막 이 교통체증이 없어질 겁니다. 왜? 자율주행으로 전부 다 다니고 또 위에 뭐 드론 택시 막 이런 것들을 막 뛰어다니겠죠. 막 날아다니겠죠. 이거는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와 같이 그렇게 도전적이고 뭔가를 그 도전을 실천해내고 또라이처럼 이 라이족들이 그런 문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지난번에 그 잠수정 그 사고 났었잖아요. 그때 거기에 탄 사람들이 다 억만장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늘 도전합니다. 예, 우리처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예, 좁은 넓은 아파트, 뭐 텔레비전에도 보면 무슨 누가 유명인 누구가 무슨 아파트 뭐 몇 평짜리 뭐 건물을 사는데 몇십억이 됐고 몇백억이 됐고 뭐 이런 얘기만 맨날 나오잖아요. 아니 돈을 버는 게 뭐 빌딩 살라고 돈을 법니까? 그건 아니잖아.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그 전문 분야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더 꿈을 키우고 이러려고 돈을 버는 거지. 가수가 됐든 영화배우가 됐든 축구선수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직업군이 다 돈 벌어가지고 빌딩 사고 뭐 명품 사고 뭐 무슨 자동차 스포츠카 이러려고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살이 잡혀갖고 도전하지 않는가? 왜 너무나 안전한 길만 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안전한 길을 택하라고 안내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들이라고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도전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 도전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양 사회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우리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 우리나라 정치인 진짜 잘못됐어. 정치인들 아웃!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이게 꼭 정치인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생각을 조금 바꿔야지 됩니다. 생각을 조금 바꿔야지 돼.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고요. 행동이 바뀌어야 미래도 바뀐다고요. 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앞서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도 그 서양 사회를 많이 염탐하고 또 서구 교육을 받아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서구 사회를 좀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기회가 되면은 아이들도 유학도 한번 보내고 그런 기회가 안 될 때는요. 우리나라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지 너무 우리의 이런 어떤 고지식하고 과거 지향적인 생각에서 조금 틀을 깨고 조금 진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려면요. 어른들도 보고 배운 게 있어야 자녀를 이렇게 가이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이지 않고 어른이 깨이지 않고 어른이 보고 배운 게 없고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안내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물이 위에서 아래로 오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없으면 우리는 자녀들을 안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행도 해외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잘난 사람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깨는 연습을 하자. 자꾸 좀 깨는 연습을 좀 하자.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좀 그러기를 진심으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경 쓰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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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